그 결혼 절대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 그랜드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려는 순간 웨딩홀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75세로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4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죠. 저 사람이 누구야? 결혼식을 왜 막는 거지? 신랑 측 첫 번째 줄에 앉아 있던 63세 여성 서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신랑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신부는 제 친손녀입니다. 노인의 말에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폭로의 진실은 무엇이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숨겨진 과거가 있었을까요? 2025년 10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청담동. 엄마, 내일이면 드디어 제 결혼식이에요. 35세 아들 강민준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마침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수진이 정말 좋은 아이더라. 63세 서윤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수진이 할아버지가 부산대 의대 교수셨다며? 근데 돌아가셨다고? 남편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3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이정우 교수님이셨다는데. 그 순간 윤희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어머,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윤희는 황급히 깨진 찻잔을 치우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정우 교수, 돌아가셨다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건가?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그 여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0년 7월 부산. 당시 28세였던 윤희는 남편 태수와 결혼한 지 3년 차였습니다. 태수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고 부부관계는 최악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태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이 문제지.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윤희는 우연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3세의 이정우 교수. 심장외과 의사였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우는 윤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윤희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1990년 12월 임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명확했습니다. 정호 씨,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요? 그럼 저와 함께 살아요. 이혼하고 저와 결혼해요. 안 돼요. 선생님은 부인도 계시고 딸도 있잖아요. 당시 1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깨뜨릴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인데 제발 이 비밀을 지켜주세요. 저는 남편의 아이라고 할 거예요. 결국 윤희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태수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야? 응, 기적이래요. 1991년 8월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아들로 믿었고 정우는 멀리서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우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뿐이야. 민준이는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35년 동안 잘 숨겨왔잖아.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윤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오전 7시 청담동 자택.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남편 태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민준이 복 많이 받았나 봐요. 윤희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죠.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긴장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러시겠어요. 아드님 결혼식이니까요. 오전 10시 신랑 대기실. 민주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182cm의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까지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아들, 긴장되니? 태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떨리네요. 수진이 정말 좋은 아이더라. 의사 집안의 성격도 좋고, 저도 정말 운이 좋아요. 수진이를 만나서, 그때 윤희가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왜요? 우시면 안 돼요. 아니야.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윤희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오전 11시 신부 대기실. 이수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이은혜가 딸의 베일을 정리해주고 있었죠. 수진아, 행복하겠다. 엄마, 저 정말 민준 오빠 만나서 행복해요. 그래. 근데 아쉽다.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수진의 할아버지 이정호는 3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모두가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정호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을. 정호, 서울 외곽요양원. 78세 이정호는 휠체어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죠. 의사들은 모두 사망했다고 판단했고 가족들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화장 직전 정호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뇌 손상으로 기억 일부를 잃었고 몸도 자유롭지 않았죠.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딸 은혜는 이미 이민을 갔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호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몸도 불편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교수님, 오늘 신문 여기 있어요.
요양사가 신문을 건넸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사회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재벌가 결혼 소식, 대기업 부장 강민준 씨와 의사 집안 이수진 씨 오늘 결혼. 기사에는 신랑 신부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신랑의 얼굴. 35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강민준. 어머니 이름은 서윤이. 윤희 씨의 아들. 내 아들. 그리고 신부는 이수진. 자신의 딸 은혜의 딸. 즉, 친손녀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우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당장 택시를 불러주세요. 결혼식장으로 가야 해요. 네. 하지만 교수님 몸 상태가. 제발, 당장요. 오후 1시 30분 그랜드 웨딩홀. 웨딩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400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고 신랑 측과 신부 측 가족들이 입장했습니다. 윤희는 남편과 함께 첫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오후 2시 신랑 신부 입장.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박은어의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지금부터 혼인서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강민준 씨, 신부 이수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웨딩홀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잠깐, 그 결혼은 안 됩니다. 78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겨우 걸어온 이정호였습니다. 웨딩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노인에게 집중되었죠. 저 사람 누구야? 결혼식을 왜 막는 거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은혜가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아버지라고?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모르겠어요. 분명 3년 전에. 정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정우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봤죠. 윤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윤희 씨, 정호 씨.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이 아는 사이야? 뭔가 이상한데?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들 결혼식을 망치는 거요?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신랑, 강민준 군은 제 아들입니다. 웨딩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아닙니다. 35년 전, 저는 서윤희 씨와 관계를 가졌고, 민준이는 그때 태어난 제 아들입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신부 이수진은 제 친손녀입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딸 은혜의 딸이잖니. 그럼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피가 섞인 혈족입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웨딩홀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근친혼이 될 뻔했네.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잖아. 35년 동안 남편을 속인 거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준이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요. 제발. 윤희는 눈물만 흘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럼 사실이란 거예요?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미안해. 미안해. 태수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5년이야. 3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한 거야. 여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은 매일 술만 마시고 아이도 안 생기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야? 태수는 결혼 반지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 다신 내 얼굴 보지 마. 수진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죠. 이럴 수가. 수진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사랑했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희 씨,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가 만난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1년 전부터 약혼했다면서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알고도 숨긴 거죠? 네.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너무 행복해 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래서 두 아이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습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니 서윤희 씨, 민준아, 전 누구예요? 제 정체성은 뭐예요?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3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거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인생이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남이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혈족이고 제 인생은 대체 뭐예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일 뿐이에요. 수진의 어머니 은혜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두 사람이 만날 줄은 몰랐다고요? 1년 전에 약혼했는데 몰랐다고요? 은혜가 윤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근친혼 할 뻔한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경비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웨딩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 저 여자 정말 나쁜 사람이야. 35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다니. 근친혼 할 뻔했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딩홀 밖에서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기자들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SNS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고 10분 만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대기업 부장 결혼식 파탄, 35년 불륜 폭로, 근친혼 위기. 기자들이 웨딩홀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신랑 측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35년 동안 불륜 사실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신랑과 신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카메라가 윤희를 향했습니다. 윤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웨딩홀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일일이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웨딩홀 매니저가 신고했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결혼식 중에 신랑의 생부가 나타나서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35년 전 불륜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혼도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을 해산시키고 돌아갔습니다. 웨딩홀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서상 당일 취소는 환불이 안 됩니다.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죄송하지만 규정이. 결국 5천만 원의 결혼식 비용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부 측 아버지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부장님,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우리 딸 인생은 어떻게 하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35년 동안 부인을 제대로 관리도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멱살을 잡았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기사 봤어. 진짜야? 야, 너 근친혼 할 뻔했다며? 미쳤다. 회사에서 난리 났어. 어떡할 거야? 민준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의 전화,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충격적이다. 병원에서도 다들 난리야. 어떡할 거야?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정우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호적을 정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강민준이 아니라 이민준입니다.
호적 정정? 네, 생물학적 아버지는 저니까요. DNA 검사를 하면 바로 증명됩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전 평생 강민준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은 신경 안 써요. 전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호적에서 지워. 당장 지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넌 이제 남이야. 민준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민준도 아니고 이민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준이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요. 아닙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전 평생 강태수 씨를 아버지로 알고 살았어요.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은 정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는데,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혈족이라는 거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미안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3개월 후, 윤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와는 이혼했고 민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매일 혼자 식사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후회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민준은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결혼식 사건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민준은 근친혼할 뻔한 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 인생은 대체 뭘까요? 민준은 매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강민준인지 이민준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수진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사랑했던 사람이 삼촌이었다니. 수진은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재혼했습니다. 35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고 새 출발을 선택한 것이죠. 민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그래, 내 아들이 아니야. 태수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가끔 민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호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만났지만 거부당했고 손녀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찍 깨어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였으니까요. 1년 후, 윤희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없었고 전 남편 태수는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35년 전 자신이 썼던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 정호 씨를 만났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랑은 잘못된 거야. 나는 유부녀고
그도 유부남이니까. 임신했다. 어떡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민준이가 태어났다. 정호 씨를 너무 닮았다. 남편은 모르고 있다. 평생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윤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거짓말 속에서 살았구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35년 후 가족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거짓말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윤희가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민준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랐다면, 수진과 민준이 만났을 때 막았다면, 하지만 모든 만약은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후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